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는 좌골신경통의 진단과 LQO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아픈데요. 그런다. 그 좌골이라는 게 의자 자자입니다. 그래서 의자 좌골이 그 왼쪽이 아픈 게 아니고 꼬리뼈 있는 데가 아픈 걸 좌골신경통이라고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연세 S의원 원장이고요. 성형외과 전문이고 1995년대 하지정맥류 대한민국 최초로 했고 2000년대 중국 대련에 최초로 진출을 해서 병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오늘 주제인 2017년도에 LQ요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고요. 2017년도에 LQ요법을 창시를 했습니다. 다음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전기 치료인데요. 좌골신경통이 뭐냐 이게 좌자가 의자 좌자예요. 그래서 요통이 보통 이제 허리에 국한돼서 아픈 경우가 있고 이제 디스크 때는 물론 뻗쳐 내려가긴 하는데 단순 요통이 85% 그리고 요통이 있는 환자 중에 실제로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1 내지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은 좌골신경통이에요. 대부분 좌골신경통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뻗치듯이 아픈 걸 좌골신경통이라고 하고 인구의 13 내지 40%가 경험을 하는 것으로서 다리가 저리다, 아리다, 전기 오듯 찌릿찌릿하다, 점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발바닥에 스펀지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좌골신경통이에요. 디스크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원인은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고요. 키가 클수록 좀 더 아프고 뭐 흡연하는 사람들 걸릴 확률이 높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잘 생기고 물건을 무거운 걸 자주 드는 사람들 그리고 운전을 하는 사람 오래 앉아 있는 직업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이 의자 좌자라 이제 눌리니까 그런 거고요. 단계를 한번 보시면은 좌골신경은 처음에는 이제 히프 있는 데만 아프고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가면 항문 있는 데가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옆으로 또 삐져서 엉치가 아파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해지면은 오금까지 당기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발바닥까지 이렇게 당기는 그런 좌골신경통의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어떤 환자 왔는데 지간신경증을 해서 수술받았는데 그거 해도 하나도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지간신경증 이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좌골신경통의 큰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일반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니까 뭐 지간신경증이다, 이상근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디스크 초기다,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될 게 좀 필요한데요. 감별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가장 많이 나이 60만 넘어가면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전방전이증,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히프 통증, 이상근 증후군, 항문거근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이라 그래서 허벅지 쪽이 땡기고 아픈 경우 장경인대 증후군이고요. 하지근통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발바닥에서 느끼는 증상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는 척추 사이에 물렁뼈인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 그리고 척추 협착증은 그 가운데 그 척추 뼈 안에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속으로 신경이 지나는데 신경이 눌린 거예요. 척추관 협착으로. 그다음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제 앞으로 뼈가 돌출이 돼 갖고 신경을 누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협착증은 좀 많은 편인데 디스크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좌골신경통입니다.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좌골신경통은 CT나 MRI로 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배울 때 CT나 MRI를 찍으면은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디스크하고 협착은 진단이 돼요. 근데 좌골신경통은 진단이 안 되니까 이제 좌골신경통으로 진단 내리고 치료하는 병원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LQ로 이제 제가 만든 LQ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고 동영상 한번 보시면
사각사각 진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상인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자, 보시죠. 정상인데 소리 안 나요. 근데 그 좌골신경 나오는 데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통 진단이 되는데 제가 보는 환자 중에 대부분이 좌골신경 환자예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뭐 전방 전이증이나 이런 거 진단받고 치료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오진이 됐으니까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디스크 있는 경우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소리 사각사각 진단하는 거는 전인 현상이라서 세포들이 방전이 됐을 때 전기를 잡당겨 갖고 마찰이 생겨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원리는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좌골신경통 치료는 운동, 뭐 스트레칭, 알칼리 형성 식품을 먹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약을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절대 처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기파스, 그다음에 엘큐어 전기 자극 신경 치료가 오늘 중점인데, 엘큐어로 이제 신경 치료를 하면 좌골신경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나 이게 흔히 뼈주사라 그러죠. 일체 주사나 그 약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효과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 스트레칭 하는 모습은요.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 오그려주고 그런 그 네, 스트레칭.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통 스트레칭으로 해주면은 이제 일단 좋고, 그다음에 원리는 치료 원리는 보시면은 세포를 충전시키는 건데요. 질병 원인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게 림프 찌꺼기가 이제 잔뜩 끼어서 베어링에 때가 끼어서 베어링이 안 돌아가는 건 똑같은 게 그게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림프 찌꺼기를 잘 닦아주고 재생시켜주면은 그 다음에는 신경이 좋아진다. 그런 이론입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다음.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림프 찌꺼기가 베어링에 떼낀 것처럼 빡빡하게 되는 초록색이 이제 잘게 부스러져 갖고 이제 배출이 된다. 충전이 되면 그렇다. 다음. 그래서 세포가 충전이 되면 정상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통 단계는 조금 고전보다는 방전도가 조금 덜한 거죠. 네. 치료는 여러 차례 반복 치료가 중요하지 한두 번에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병원 가면 마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속효성으로 하니까 거기 가면 한두 번 치료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저는 보통 6개월 잡으세요. 그러나 부작용이 없고 결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반복 치료가 중요하고 한 시리즈 보통 20회니 4개월이나 5개월 걸린다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신경이 금방 재생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기술은 이제 림프 찌꺼기 녹이는 기술은 이제 제가 특허 2개 받아놨고요. 다음. 뭐 책도 있습니다. 세포 충전 건강법이라서 제가 자세히 원리하고 이론하고 다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